자, 유로파 리그 첫 번째 경기. 이제 페네르바체 대 이제 위니오. 자, 일단 뭐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3명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좀 득점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공격 흐름이 많이 침체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기는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전까지만 해도 벨기에 리그에서 이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위니온이었지만 이제 현재는 리그 12위로 좀 기대 이하의 지금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많이 좀 침체된 그런 위니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연기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것으로 봐요. 그쵸? 왜냐면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도 좀 골 점유율 기반으로 이제 매번 좀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좀 국제 대회에서의 그런 위니온의 그런 좀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페네르바체랑은 좀 점유율이 비슷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양 팀의 그 공격력에서의 좀 차이가 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페네르바체가 이제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니용 역시 비록 좀 득점력이 낮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쵸. 다만 근데 최근 좀 골 결정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이게 득점력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4경기 연속 좀 무득점이라는 그런 별로 좀 좋지 못한 좀 기록을 이제 좀 이어가고 있죠. 네.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위니용이 뭐 공격력뿐만 아니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이제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클 만큼 원정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좀 페네르바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밀릴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으로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에서 좀 경기력 면에서 더 좀 우세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현재 흐름, 뭐 경기력, 뭐 전력 모두 지금 뭐 페네르바체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솔직히 이제 뭐 페네르바체라는 좀 팀이 뭐 한 1.45대 그런 승배당은 솔직히 뭐 그렇게 좀 뭐 끌린다 약간 이렇게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모멘텀이 많이 내려간 그래도 위닝 상대로는 홈에서 좀 승리를 챙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네르바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페네르바체 승부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메 대 레인저스. 자, 일단 말메 같은 경우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뭐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 들어봤네요. 자, 일단 말메가 지금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전쯤에 좀 챔스 프롭에서 이제 스파르타 프라 상대로 이제 다소 좀 무기력하게 쳤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말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유로파 리그에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원정팀 뭐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물오른 그런 셀틱 상대로 대패를 당했지만 그 후에 연승을 이어가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말메와 마찬가지로 최근 연속해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레인저스 역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말메가 지금 스웨덴 리그 내에서는 홈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며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간 경우가 많긴 했지만 레인저스 상대로는 주도권을 가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레인저스의 그런 좀 수비가 많이 안정적이고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말매 역시 좀 쉽게 약간 레인저스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전에 뭐 디나모 키우와 이제 챔스 경기를 좀 치렀을 때는 굉장히 좀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뭐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좀 레인저스 상대로는 생각보다 말매가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홈에서 말매가 강하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현재 뭐 레인저스가 그렇게까지 뭐 밀릴만한 좀 부분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는 말매보다는 레인저스 사이드가 조금 더 끌리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요 경기는 레인저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거 레인저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점 언더. 최근 이제 양 팀이 좀 수비 밸런스가 좀 좋다는 점을 이제 좀 반영했을 때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약스 대 베시타시.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베시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약스가 뭐 홈에서는 최근 연속해서 이제 대승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홈에서의 좀 득점력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시즌도 이제 원정에서의 아약스는 좀 믿음이 많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매번 좀 좋은 경기력을 지금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 아약스는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베이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좀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페이스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타시는 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득점력 또한 좀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매 시즌마다 확실히 좀 베이스타시가 이런 뭐 국제 대회에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좀 득점력을 좀 보여왔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 지금 공격력이 살아있는 걸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홈에서 아약스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평소 좀 뭐 라인이 이제 좀 올라간 좀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침투 플레이가 좋다는 좀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침투를 통한 득점 기회가 종종 창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좀 플레이가 잘 좀 통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이제 아약스도 아약스지만 뭐 베시타시 역시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전력 면에서는 이제 베시타시가 아약스에 비해 크게 밀릴 건 없지만, 문제는 지금 베시타시의 원정에서의 수비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원정에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처럼 베시타시가 원정에서 승리를 좀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과는 달리 좀 원정에서는 최근 조금 부진하고 있는 그런 베이스타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유로파 이제 뭐 프로에서 뭐 루가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골을 실점하면서 이제 좀 불안정한 좀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뭐 TMI이긴 한데 뭐 이제 직접 뭐 리그 경기에서도 이제 한 명 뭐 퇴장당한 이제 트라부존스포를 상대로도 좀 무승부를 거두며 좀 최근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베시타시가 원정에서 좀 주춤한다고 있고, 그리고 아약스가 홈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면모로 보인다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약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멜샴님 반갑습니다. 2.5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이제 카라바흐.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메로, 시샬리송,
그리고 저 오드베르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것도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카라바흐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 리그에서는 거의 매번 우승할 정도로 이제 원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챔스나 이제 유로파와 같은 대회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카라바흐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좀 반영하듯 좀 최근 이제 챔스 프롭에서는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1, 2차전에서 모두 한 골도 못 넣으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죠.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리그 내에서는 좀 원탑인 카라바흐긴 하지만 이런 좀 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최근 뭐 디나모 자그레브 상대로 무기력했던 그런 카라바흐였기 때문에 그보다 이제 훨씬 더 체급이 큰 토트넘 상대로는 더더욱 이제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라바흐의 수비가 기본적으로 좀 안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카라바흐가 이게 수비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이제 토트넘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수비적으로 나서서 좀 버티는 좀 플레이를 만약에 이제 카라바흐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좀 토트넘 상대로 뭐 실점을 안 할 거다, 약간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토트넘이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터져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토트넘이 이제 카라바흐 진영에서 볼을 좀 점유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며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침투나 이제 컵백, 그리고 이제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그래도 좀 순조롭게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카라바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전형적인 약간 좀 강팀과 그런 약팀의 좀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고, 그리고 추가로 뭐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홈에서 뭐 토트넘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약간 좀 뭐 꺼림직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굉장히 좀 빠듯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어느 정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수 있다는 점, 네, 요 점은 좀 염두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그래도 이제 카라바흐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런 점까지 감안해도 저는 토트넘 사이드 이거는 보도록 할게요. 네, 토트넘 승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1엔드 기준은 오늘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토트넘 승, 마인승의 3.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대 빌바오.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엔조르피, 그리고 이제 펠레그리니, 그리고 이제 잘레브스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많은 그런 좀 로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빌바오 역시 이제 뭐 상케트,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그 알바레즈가 좀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로마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도우비크 그리고 소울레 등 전력 보강을 굉장히 잘하며 이제 기대를 모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좀처럼 이제 승리가 잘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부터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그런 성적을 좀 냈던 그런 좀 로마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좀 대승을 거두며 드디어 이제 좀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고, 이게 과연 좀 혈로 뚫릴지가 좀 어느 정도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가 일단 뭐 직전 경기 좀 대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로마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빌바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특히 이제 공격이 살아나면서 지난 시즌에 보였던 퍼포먼스를 좀 최근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뭐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지금 뜨거운 득점력을 좀 가시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와 경기력 모두 좋은 거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경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로마가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자, 다만 근데 현재 지금 뭐 경기력이 좀 물오른 그런 좀 빌바오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빌바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제 아무리 뭐 상대가 홈 로마라고 해도 그냥 좀 평소처럼 좀 라인을 좀 올려 좀 측면 위주로 이제 또 공격을 좀 전개하면서 로마의 좀 수비를 두드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빌바오가 충분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서 로마 상대로 좀 우세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빌바오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역시 뭐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 싸움이 좀 치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로마가 홈이라 유리한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뭐 로마의 경기력이 아직까지 뭐 완전히 좀 좋다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이런 직전 경기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줄 그런 좀 연속성 또한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좀 로마의 경기력은 좀 의구심이 좀 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중앙에서의 그런 엔조르피를 좀 필두로 이제 뭐 펠레그리니, 뭐 잘레브스키 등 좀 주축 전력들의 좀 누수도 큰 그런 좀 로마기 때문에 이런 좀 로마를 약간 좀 믿고 솔직히 좀 가져가기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크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오히려 뭐 지금 현재 뭐 흐름이나 경기력은 뭐 빌바오가 더 좀 좋다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제 아무리 로마가 홈이라고 해도 이제 뭐 빌바오 상대로 지금 잡아먹혀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빌바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최근 이제 흐름이랑 이제 경기력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빌바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풀젠. 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프랑크가 뭐 현재 좀 3연승 중으로 상승을 타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마르무시와 라르손이 거의 매 경기 지금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지금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좀 마르무시가 현재 좀 3경기 연속 좀 득점 중으로 뛰어난 지금 골 감각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좀 선수들의 기량이 지금 굉장히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지금 공격력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체급차가 좀 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홈이라는 걸 좀 고려를 하면은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득점 기회 창출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득점력이 좀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이제 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뭐 이제 풀젠 역시 좀 수비 밸런스는 좀 좋은 편이지만 이제 공격은 그렇게 뭐 좋지는 못한 그런 좀 풀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다소 좀 답답한 공격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풀젠이 홈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보면은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차이도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뭐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프랑크푸르트가 계속 이제 좀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 좀 힘을 쏟아 이제 좀 버티면서 어느 정도 좀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그런 좀 방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좀 말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뭐 경기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좀 전력차 및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격력에서 지금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 승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어느 반은 요거는 본다고 하면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풀젠의 그런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고려했을 때는 사실 뭐 오바 배당이 그렇게 좀 좋아 보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프랑크푸르트가 이기면서 언더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2배가 좀 넘는 언더가 좀 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승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대 레알베티스. 자, 일단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그 좀 전력 누수가 커요. 네, 주전수는 좀 3명이 좀 결장. 네.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스코도 여전히 좀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라스팔마스가 이제 최근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라스팔마스의 그런 좀 수비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주축 수비수들의 결장도 이제 좀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라스팔마스가 애매하게 좀 라인을 올리다가 되려 좀 당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최근에 수비 라인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실점이 좀 그런 좀 라인 조율에 의해서 많은 현재 좀 라스팔마스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패배를 하면서 연승 흐름이 이제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는 뭐 그냥 최소 좀 무승부로 좀 끝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베티스가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좀 패배를 했고, 자, 심지어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마요르카 상대로 이제 좀 진 거다 보니까 더 좀 타격이 클 수 있는 그런 좀 베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양 팀 다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근데 지금 전체적인 뭐 경기 운영 능력은 베티스가 좀 더 낫다 보니 이제 운영 면에서는 이제 베티스가 더 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뭐 베티스가 이제 원정이라 해도 경기 흐름을 좀 조율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가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수비가 좀 불안정하지만 베티스가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2경기를 치렀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을 정도로 원정 득점력이 많이 저조한 그런 좀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라스팔마스가 오히려 뭐 수비에서 안정감을 좀 보일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라스팔마스가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최근 좀 라인 조율이 잘 안 된다는 거랑 별개로 이제 베티스의 원정 공격력이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뭐 라스팔마스가 그렇게까지 뭐 수비에서 좀 크게 좀 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좀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자, 그리고 이제 6일 정도 쉰 라스팔마스와 달리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 이제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라스팔마스한테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이제 좀
휴식 그 기간을 봤을 때 이제 라스팔마스가 3일 더 쉰 것도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라스팔마스가 이제 연패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스팔마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라스팔마스 펜스 보거나 언어반은 영어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2.5줄 언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라스팔마스와 이제 베티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타비고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바리오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리쿠에타 그리고 이제 르마르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셀타비고가 현재까지 이제 원정에서는 전패인 반면 이제 홈에서는 전승 중으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좀 큰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이제 공수 밸런스가 그런 좀 셀타비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경기력도 더 좋기 때문에 확실히 좀 원정과는 지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챔스와 리그를 좀 병행하면서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전과 로테이션을 좀 적절히 잘 기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배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뭐 양팀 다 이제 전진성이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패턴 또한 좀 다양하다는 걸 좀 고려하면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가 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 다 확실히 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을 좀 올릴만한 그런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다만 이제 셀타비고가 이제 뭐 홈이라고 해도 이제 여전히 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거나 그리고 이제 측면 수비 및 그리고 좀 역습에 취약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꼬마에 비해 이제 셀타비고의 실점 위험이 더 좀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좀 셀타비고에 비해 이제 꼬마의 그런 수비가 더 좀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팀은 이제 꼬마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3년 내내 꼬마가 지금 셀타비고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승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꼬마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확실히 좀 꼬마가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6연승으로 굉장히 좀 강했다는 점 요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네, 꼬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뭐 이제 홈 셀타비고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는 상대인 거긴 하지만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제 아까 언급했던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 꼬마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실히 좀 양팀 다 충분히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그런 좀 경기일 수 있기 때문에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라리가 한 경기 있죠. 에스파뇰 대 비아레알. 네, 이것도 뭐 그래도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공격에서 더 기대치가 높은 비아레알 사이드 보도록 하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보노보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가 대 마카비 텔아비브. 야, 이것도 뭐 솔직히 배당이 그렇게 뭐 끌리지 않는데 그래도 승을 본다고 하면 브라가 승 보는 경기. 그 대신에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브라가 확실히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뭐 전력이나 좀 경기력이 좀 약해진 감이 있고, 그리고 특히 좀 공격력이 좀 눈에 띄게 이제 좀 떨어지면서 좀 거주한 득점력을 좀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언더도 좀 괜찮아 보여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보누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노보누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조합이랑 건승, 연승.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노보누님.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보노블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옹대 올림피아 코스. 요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이건 뭐 고배당자로 뭐 햄무알 무로 이제 가져가거나,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 그러면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 리그와 이제 라리가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